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만큼 완화적이었던 건 없었어요.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 시절보다 더 완화적이었어. 빚내서 집사라도 여기였잖아요. 기준금리보다 1% 높았거든요, 대출금리가. 근데 지금은 아예 기준금리에 붙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은대규 씨 출동하죠. 갑자기 번쩍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은행들이 막, 우리 대출 진짜 빡빡하게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이러면서 또 막 눈치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한국 부동산 최고의 전문가 은대규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고 전문가의 지위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은대규의 등장 이후로. 은대규 누구냐? 은대규는 은행대출 규제를 은대규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댓글 장원을 줘야 될 분이 은대규 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읽고 나서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름 이름이 예쁘다 이렇게 해서 좀 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올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을 더 까다롭게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2분기 3분기는 되게 완화적이었는데 4분기 들어서 굉장히 까다로워지기는 했죠. 근데 보면은 한은에서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은 국내 18개 은행의 여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4분기 중에서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를, 주담대를 가지고 좀 물어보니까 강화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28%포인트 정도로 대출 태도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3분기 22%포인트에서 마이너스 22에서 더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21년에 마이너스 35가 피크였는데 올해 4분기는 마이너스 28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출 규제를 꽤 강하게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년 4분기는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 전세대출 안 해준다는 시대였습니다. 전세대출을 중단해버렸어. 그 해에 전세대출 다 팔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전세대출 받으면 어딜 가야 돼 이러면서 막 소위 대출 대란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22년에 DSR 해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시장이 붕괴가 됐는데, 여튼 그러고 나서 그때만큼까지는 아니어도 그 강도로 간 겁니다. 은대규 씨가 시장을 이렇게 활보를 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값이 하락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가 올라서 나오는 데도 있긴 하지만은 강남 3구에서의 주택 신고가가 일단 랠리가 거의 멈췄다는 거, 특히 뭐 반포 압구정 같은 데 신고가 랠리가 멈췄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주택 매매 실거래가 종전보다 내려갔는데 최대 5억까지 하락했다는 이런 지역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장 답사를 출동해야 될 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도 전세 대출의 임대인 상환 능력을 본다고 또 새로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전세 대출은 임차인에게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임대인을 본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 임차인이 전세금을 빌리니까 임차인을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임대인이 그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맞죠.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개인 채무인 전세금을 활용했고 못 돌려주는 거는, 그거는 그냥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이게 심각해지면 전세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 포인트가 없었는데, 제어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전세금을 이렇게 무한히 넓힐 수가 없도록 임대인의 신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대출 받는 임차인을 건들지 말고 전세대출 규제를 그런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물론 이것도 큰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돌려줘야 되는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무제한 레버리지를 쓰는 것이 문제인데, 세상에 무제한 레버리지가 어딨냐, 코인 시장에도 없는데. 그래서 이 무제한 레버리지를 손을 봐서 어떻게 손보면 좋냐면은, 임차 보증금 한도에서 사고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험사고 나듯이. 만약에 1% 사고율이 나고 있다면은 이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전체 총액에서 그 1%의 사고율만큼 그 개인의 그게 어느 정도 따로 보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1% 사고율 금액이. 그거를 자기의 대출 한도에서 차감을 해라, 이런 방식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령 제가 대출을 2억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전세금을 누적해서 한 10억을 주고 있어요. 세 채에 3억, 3억, 3억. 근데 사고율이 1%니까 한 9억의 1%인 이제 9천만 원이, 그러니까 9억 원의 1%인 900만 원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대출 한도는 뭐 1억 원이었는데 900을 차감해서 9,100만 원만큼만 대출 받고 900만 원을 못 받게 어느 정도 버퍼를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개인이 무제한 레버리지를 할 수 없습니다. 30채, 50채, 100채 이런 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걸 옛날부터 진작에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쓰다가 갑자기 뜬금 10월 20일에 금융위원회가 임차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도록 신용평가 시스템 활용하겠다 하고 내년에 만들었어 하고 볼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웬일이지? 이러면서 이제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가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닌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게 되면 보도자료가 또 나오겠죠? 근데 그게 나오고 나면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에 대해서도 지금 좀 살펴봐야 될 것이요. 은행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현재 은행 대출 금리가 3.5%인데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인지 한번 봐볼게요. 보통 보시면은 최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금리는 이거를 조금 선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통은 동행했었는데 뭐 선행할 때도 있죠. 근데 동행했었는데 2020년 들어서는 확실히 선행하는 것 같습니다. 약 한 1년 정도는 확실히 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하는 기준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구간에서도 시장금리는 그냥 미리 2.9까지 뽑아버렸거든요. 내려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한 3번을 벌써 한 거예요. 한 건데 한 번 내린 겁니다. 근데 결국은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따라가니까 뭐 당연하다고 쳐볼게요. 근데 주담대 금리, 이 주담대 평균금리 보시면은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항상 높았거든요. 항상 높았던데 올해 9월에는 붙어버렸어. 6월에서 8월까지. 이 3개월간은 주담대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그냥 낮아질 뻔했습니다. 낮아질 뻔했는데 이런 적은 한국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은 기준금리랑 뭐 시장금리랑 주담대 금리랑 이렇게 갭이 있는 건데, 왜냐면 조달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붙여서 파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은행들이 가상금리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상금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했었다가 9월부터 대출 규제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 8월 대출 금리는 우리나라 금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게 있었고요. 너무 과도했어요.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은대규 씨가 출동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한 15년간의 주담대 금리랑 그 다음에 기준금리의 그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건데, 스프레드가 클 때는 2.5%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스프레드가 빵이야. 여기 이게 기간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 0.1이거든요. 24년 8월 기준 주담대 금리가 1bp가 높아요. 1bp가. 이게 1bp.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역대 최저의 그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역하면은 지금 대출 여건이 6월부터 8월까지 너무나 완화적이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만큼 완화적이었던 건 없었어요.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 시절보다 더 완화적이었어. 빚내서 집사라도 여기였잖아요. 기준금리보다 1% 높았거든요, 대출금리가. 근데 지금은 아예 기준금리에 붙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은대규 씨 출동하죠. 갑자기 번쩍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은행들이 막 우리 대출 진짜 빡빡하게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이러면서 또 막 눈치 보고 있는데, 제가 막 은행의 이런 대출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최부 씨 뭐 은행업도 뭐 소위 뭣도 모르면서 떠든다, 막 내깔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은행이 대출에 대해서 너무나 완화적인 행태를 너무 오랜 기간 보여주면서 주담대가 튀고 그것 때문에 규제 받는 거니까 뭐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는 소비자들, 저 같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금융당국도 넉놓고 있지 말고 이런 거 꼼꼼하게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 오케이다, 인정한다, 이런 생각인데요. 제가 네프콘에도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잘했으니까 네프콘까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는 4% 성장하는 국가입니다. 명목으로. 물가 2%, 성장률 2%입니다. 근데 뭐 둘 다 부러질 것 같긴 해요. 그치만 어쨌든 4% 성장하고, 그럼 대출은 3%만 성장하면 GDP 대비 부채 비중은 낮아지니까 매크로 데이터 지표는 좋아지거든요. 그 대출 3%가 2200조 기준 66조 원이고요. 그 66조 원 정도가 월에 5조 원씩입니다. 월에 5조 원대 대출이 나오면은 딱히 규제를 안 해요. 그런데 월에 5조 원대 대출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규제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가와 성장률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규제가 세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지난 8월을 보면은 뭐 한 달에 10조 빌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은대규 씨 출동해 볼만 하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5조 원대로 이제 내려왔죠.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세게 하진 않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타이밍이 되니까 좀 시스템을 재정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R 미 포함되는 그런 대출들을 시스템 재정립하는 게 요즘 기간이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런 은대규 씨 활동으로 인해서 시장은 좀 잠잠할 것 같고요. 실거래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보고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조금 많이 빠지게 되면은 저희 또 현장답사팀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지금 사무실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시원하게 내리면 저희 한번 이제 카메라 들고 한번 갈 건데 아직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시장 안정적이구나 약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막간에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에서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벤처대학원 대학원 지금 2년 다니고 내년 3년 차고 내년 졸업을 하는데 내년에 논문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3년간 다녀보니까 그냥 좋았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학교라는 게 학교의 그 간판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석박사 이상 그 박사까지 가게 되면은 그 학위도 박사가 있냐 없냐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단점은 뭐 말란해도 아실 거고요. 장점은 가까운 데 있었고 논문 지도가 굉장히 체계적이었다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제가 부동산학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 다니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중석 교수님이 지금 모집을 하고 계시니까 이쪽 연락처로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연락처랑 이런 건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명지대에서는 겸임교수하고 있는데 실물투자분석학 학과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도 역시 지금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는 전체적으로는 활성화가 좀 덜 되는 추세이고 사람들이 정말 가성비를 많이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옛날처럼 뭐 석사를 가고 뭘 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관심 갖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은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저는 뭐 나름 잘 다녔고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돈값은 충분히 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부심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